안녕하세요. 행복과 지혜가 넘치는 방송 이복이 TV의 이복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부모님, 조상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 이런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집안에 아들 사형제를 키웠답니다. 아들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넷째 아들 막내는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떵떵거리고 도시에 사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10년 동안 기저귀차가 누워있는 동안에 한 번도 와서 얼굴을 본 일이 없답니다. 용돈 준 일도 없고 문병도 안 왔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에나 장례를 3일장을 치르는데 첫날 안 오고 둘째 날 마지막 날 오더니 저녁에 오더니 큰 자동차 타고 와서 대문 앞에 탕 세우더니 큰소리 치면서 울면서 들어오는 게 아버지 이렇게 일찍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10년만 더 살았으면 내가 효도하려고 지금 돈 벌고 있는데 돈 많이 벌어놨는데 10년을 못 참고 이래 가십니까? 막 이래 울부짖으니까 옆에 아저씨가 있다 말고 야 이 자식아 넌 왜 이제 와서 그렇게 설레발이야? 너 아버지가 올해 나이가 95살이야 10년 더 살면 105살에 너 효도하려고 해서 뭘 할 건데 효도를 100달짜리에게. 근데 문제는 자연의 절차가 문제잖아요. 절차는 어느 집안이나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장하는 것, 하나는 화장해서 낙골당에 놓거나 화장을 해서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장을 치거나 아니면 수목장을 치르거나. 근데 이름이 화장해서 낙골당에 해놓기로 결정하는 거를 뒤집어가지고 와서 온통 매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겨서 내가 돈 내겠다. 그래서 매장을 했답니다. 집안 아저씨가 막 물었죠. 너 임마 아버지 생전에는 컵벽에 당기던 놈이 왜 죽고 나니까 이제 와서 난리야. 무슨 매장한다고 날쳐가지고 너 형들 괴롭혀. 그러니까 아저씨 좀 모르면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아버지 기적차가 누워있을 때는 나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적차가 누워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와서 잘해줘도 아버지한테 나올 게 하나 없습니다. 아버지가 뭐 유산을 주겠습니까? 뭐 돈을 주겠습니까? 내 사업을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돌아가시니까 이제부터 아버지는 귀신인 겁니다. 귀신은 잘못 거두면 해코지 하니까 이제부터 부모에 대해서 잘해야 됩니다. 이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대개 매장해서 묘소 봉분 크게 만들고 돌로 잘 새겨놓고 길 잘 만들어놓고 큰 나무 심어놓고 날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살았을 때 불효자가 많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잘 꾸며놓은 분에게 비난하는 뜻은 없다는 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소신은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적에 잘하자는 겁니다. 저는 6형제 중에 셋째 아들입니다. 시골에 있는 어머니 비행기 태워주려고 저희도 2박 3일 표 끊어놓은 날 내일 떠나는 날 어머니는 중풍을 맞으셨습니다. 근데 중풍인지 몰랐습니다.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보니까 뇌경색이 와가지고 3시간 안에 도착 못했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문간방 비워놓고 거기서 3년 반 기저귀차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내게 오셨습니다마는 4년 동안 치매 와가지고 기저귀에 누워 있는데요. 딸이 없고 아들이 셋째 아들이지만은 아내가 부모에 대한 저의 생각과 효심이 깊어서 아버지, 어머니 기저귀 아내의 손으로 뽑아내고 그렇게 모셨기 때문에 만족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나는 부모에 대한 살아있을 때의 도리는 후회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돌아가시 나서도 30년 전에 고향에다가 선산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양지 바른 곳에, 깊은 산속 양지 바른 곳에 모셨습니다. 매장을 한 거죠. 근데 30년 동안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뭐냐? 매년 벌초합니다. 벌초. 벌초하는 날짜 정해서 한결이 같이 한다는 것이, 이게 참석하든 못하든 간에 늘 스트레스입니다. 내 강의 때문에 바빠서 벌초하는 날 못 가게 되면 저식을 얻게 되고, 그 누구는 가서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늘 그게 사후에 화제로 남잖아요. 가끔 산소에 가게 되면 스트레스가 뭐냐면, 잔디가 자라야 할 때 잔디가 죽어버리고 그 자리에 아카시아 나무 아니면 의학새 풀, 억새풀 같은 풀이 자라서 잔디를 다 죽여버리고, 더한 것은 나무 뿌리가 깊이 오게 되고, 더한 것은 비가 내리고 여름철 장마가 지나면 봉분이 무너지고, 또 돼지가 온통 와서 온통 습격을 해가지고 묘분을 불리고, 그러면 그걸 사초를 한 번씩 하려면 보통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도자를 불려야 되고 사람을 타야 되고 잔디를 사야 되고 다시 정지한 다음에 봉분을 만들면 한 해 두 해는 그게 유지가 되지만 또 2, 3년 지나면 또 무너지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한 것은 스트레스가 뭐냐? 선산에 여러 가지 산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이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잔디를 잘 갖고는 수집하고 내지만 우리 그렇게 못하니까 가보면 초라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산소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식을 갖잖아요. 늘 저의식 갖잖아요. 살아서도 부모에 대한 저의식, 돌아가서도 저의식. 이게 스트레스였는데 이번에 그걸 말끔히 해소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어차피 봉분이 아무리 크고 매장을 잘했어도 조상들이 누워있는 땅은 일정하게 있고 땅속에서 서서히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다 산소 흙이 됐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다 이제 조금만 더만 남습니다. 이걸 다 해서 이름은 수목장이라 할지 자연장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아버지 산소짜리 봉분 없애고 그 자리 땅 좋은데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걷다가 옛날 집안에서 할머니 안방에 계시고 아버지 엄마 사랑방에 계시고 우리 건너방에 살던 그런 느낌으로 그 자리에 할아버지 순서대로 왼쪽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란히 이렇게 우리 안에 살게 만들었고, 이제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뭐가 없느냐? 첫째, 벌초할 걱정 사라졌습니다. 산소가 스트레스 없습니다. 돼지가 와서 봉분 없을 일도 없고 잡초가 와서 무너질 일도 없습니다. 더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초라한 잔디 없어진 산소에 대해서 저의식까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곳에 옛날 한 울타리에 살던 모습대로 그렇게 다정하게 계신 모습을 상상하게 되니까 저 기쁩니다. 이 영혼을, 나중에 영혼을 살아있지 않습니까? 다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니까 영혼만 남아있는데 영혼은 어디 있든 간에 서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너들 덕분에 같이 한데 이렇게 했다는 느낌. 오영재가 형님 큰형님 돌아가시고 나머지 오영재가 의견을 막아주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고 나니까 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마쳤습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 남기는 것은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아들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나의 생각, 살아있을 적에 내가 살아있을 적에 와서 엄마 앞에 짝짝꿍, 아빠 앞에 짝짝꿍 해서 나를 지금 기쁘게 음식 하나 사주고 용돈 주는 건 지금 줘야지. 죽은 다음에 난 그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겠다, 묻히겠다. 난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나에 대한 사후관리는 자손들의 몫입니다. 너희들 능력껏 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지금 내가 기분 좋아하는 것은 그동안에 스트레스 받던 조상에 대한 스트레스, 저의식, 이걸 한순간에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느낌, 기분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화이팅 합시다. 우리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승리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